아까 우리 김수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저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라고 대안학교를 우리 예수마을교회 산하에 세우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YTN에 비리로다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고 5번이 나오고 언론사에서 막 취재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비리가 될 게 하나도 없고 돈만 쓴 건데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교조라고 한국의 전국 교사 노조 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학교를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음악학교로는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소문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났을 때 이제 제가 그들과 이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상황에서 이제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 경찰 수사관을 오래 했던 사람을 제가 2명을 고용을 해서 조사 좀 해달라. 이거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전교조하고 학교의 행정직에 있는 사람하고 해서 이 문제가 그 가짜 교사를 우리 학교에다 넣어가지고 교직원공제에 돈을 많이 융자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주는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광훈 목사하고 저는 이제 80년대부터 같이 친구였거든요. 1980년도부터. 근데 이 친구가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저하고 20년을 같이 만나질 않았어요. 난 정치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연락이 와서 한번 좀 보자 그래가지고 우연히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학교 얘기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얘기를 하더니 이 친구가 야 대한민국 끝났어. 대한민국 다 공산화됐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공산화가 돼. 그랬더니 공부 좀 해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좀 해라. 근데 저는 좀 약간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파던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학교 문제는 그런 거였고 그게 동기가 돼서 제가 정광훈 목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제일 지금 한국에 심각한 거는 한국에 지금 전국 민회라는 게 생겼어요. 전국 민회. 민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전국 민회. 이게 뭐냐면 직접민주마을공화국 전국민회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3,500군데 마을에 이 북한의 공산 조직이 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무너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들과 함께 견주어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국에 읍면동이 3,516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3,516개 읍면동에 지금 10명씩 기도회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민회와 맞붙을 수 있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유물론이고 무신론이지. 근데 우리는 유신론이니까 교회와 함께 저들과 함께 견주어서 일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광화문에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지금 7년 동안 잘 견뎌왔는데 점점 이게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좀 대화를 하면은 좀 궁금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장학일 TV라고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뉴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PDF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에 모르는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 알게 해서 많이들 배우고 익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우리 김수태 목사님이 온 길에 좀 이렇게 한국의 상황도 좀 얘기 좀 하고 그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저도 K 승낙을 하고 좋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지금 이번에 하나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그 구속 사유가 뭐냐면 1년 전에 그 서부지방법원에 젊은이들이 그 들어가서 그 침범을 했잖아요. 그 안에. 그것이 들어갔는데 나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화문에 있다가 거기서 젊은이들이 모인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마치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근데 이 작년 1월 19일 날 일어난 일인데 이미 다 조사를 해봤고 집에까지 와서 교회까지 와서 다 컴퓨터까지 다 줬고 핸드폰까지 압수해가지고 다 했는데도 써줬거든요. 거기서 내가 다 봤는데 써줬어요. 아무 증거가 없다. 아무 혐의가 없다. 근데 1년이 지난 뒤에 이걸 가지고 와서 뭐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들을 그 어떤 범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교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법적으로도 논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일단 구속을 한 거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탄압으로 좀 봐요. 손은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걸음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갈 수 없도록 출국 금지령까지 내려놔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속시킨 걸 보면 참 상당히 대한민국이 한번 진통이 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걱정이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자연스럽게 포괄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오신 것 같은데? 예? 김 목사님? 저요? 아니, 우리 기자 되신 분들이. 제가 이 내용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김수태 목사님이 굉장한 크레딧이기 때문에 김수태 목사님이 나와라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리스펙트해서 다 나온 거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군요. 네. 저도 김수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부 애국 운동을 하시는 기독교 계통 분들이 이제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대형 교회나 지금 한교총도 있고 한 기총도 있고 한 교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그 대형 중대형 연합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형 교단들도 있고 물론 정치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이나 손현보 목사님은 보신 쪽에서도 그렇고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으나 이게 종교 탄압으로 규정을 하시면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단들은 그냥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외면을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 상황은 어때요? 또 대형 교단, 대형 교회들이 정 목사님이나 우리 손 목사님 이렇게 구속 관련해서 이슈 파이팅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나 이념적인 편향이 이게 분열이 이게 갈라진 이념적인 게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념적인 거라고 보진 않고요. 예, 저도 사실은 학교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전혀 이런 세계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딱 터지고 난 뒤에 제가 공부를 한 거지, 사실은. 지금 정말 그래? 그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자료를 모아서 PDF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다 계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그냥 스피치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실제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전 그래요. 목사님들 여러 사람들 만나보지만은 목사님들이 음성적으로는 다 지지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교우들이 좌우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을 못해. 내가 봐도 그래요. 목사님처럼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죠. 공부해야 근데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 하죠. 교인들. 예, 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신 놓고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 거예요. 개인 구원을 넘어서 개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 성화를 가서 국가까지 변화시켜야 되는 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가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개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 성화, 국가 성화까지 이루어져서 혁명 없이 영국 사회가 민주국가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에이 그럴 있겠어 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그냥 안일 위주로 갖고, 한국에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교회는 적진 않지만 번영 신학으로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이미 울타리 안에다가 놓고 우리 교회만 편안하고 우리 교인 숫자만 많고 우리 교회 재정만 넘치면 그게 최고로 목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한국 교회다. 병이 들 대로 들었다. 옆에서 사회가 병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만 편안하고 따뜻하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래도 또 요즘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제가 좀 만나보니까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생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목사님들이 진짜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딱 내가 이 문제를 터뜨리니까 상당수가 나갔거든요. 상당수가 나갔어요. 근데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현대사적인 걸 일깨워줘야 되는데, 한국은 교회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한국의 근현대사가 전혀 단절돼 버렸어요. 가르치질 않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무슨 책을 가르치냐면 조선 인민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1948년 이후에 한국의 모든 근현대사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를 그 내용에 섞여 있는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북한의 조선 근현대사를 책 종류가 580종류인데 580대 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 교육, 근현대사 교육부터 병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50대, 60대, 40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타파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현재 우리 목사님과 그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어쨌든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게 계시는 거고. 네. 예. 우리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보면 그쪽에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그 전준환 목사님 합동 측에서는 예. 그 다음에 흥동명 목사님 대구에서 그 다음에 순복음 측에서는 강헌식 목사님 총회장 강헌식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는 뭐 누구냐 오영석 목사님 그리고 김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꽤 많이. 네.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그 앞에서 무대에서 서질 않고 나와서 하는 분도 많은데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자기 이름 내는 걸 좀 원치를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뉴욕 교계에서 요즘에 뜨고 계신 유명하신 핫한 목사님이 김홍석 목사님이신데 요번에 그 늘 기쁜 교회 집회하게 되신 것은 어떤 직접적인 이런 연관이 있으셔가지고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김수태 목사님 통해가지고? 김수태 목사님이 수퇴하신 거죠. 아, 나중에 와보니까 제 아우 목사님하고도 목사님 잘 아시네요. 아, 네. 앞으로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애국운동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3,516군데에 예, 전체 지금 기도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내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문을 계속 보내주고 지금 지역마다 이 기도 모임이 상당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그거 하시는 거예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유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유마을이 그냥 사람 동원하는 것만 있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기도 운동과 함께 마을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돌보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에 그 전국 민회라고 하는 이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회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곳에 또 다 들어가서 주민들의 그 애환들과 어려운 일들 다 섬기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 조직 그게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돕는 또 힘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하지 않잖아요. 10명만 3,516군데 조직이 되면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그럼 세미나는 이제 주제가 이제 애국 집회의 어떤 그런 내용이실 거고요. 그 초청 대상은 어떻게 해요? 일반 성도인가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이번에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그 일반 성도 대상인가요? 뭐 목사님들 유시해야 돼요? 동포들이겠죠? 예, 동포들 다. 꼭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고. 근데 참 이번에 그 나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죄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신앙심을 자극해서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줬다. 그게 범죄다. 이건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심리적 지배를 했다. 이게 교사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면 앞으로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헌금 오면 남편이 와서 고발하면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건데 은혜 받아도.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에 움직이는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세미나 주제가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시고 한국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나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럼 이재명 탄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이 국난을 예. 극복하려는 대안이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용어로 저는- 제가 최근에 배운 게 탄핵이라는 단어 감이 없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아니면- 탄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당이 너무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운동이라도 그냥 국민들 입에서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 떠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국민 저항권이고 국민 저항권으로 불유의한 정권에 대해서 맞서겠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압축해 줍니다. 근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정광훈 목사가 그걸 갖고 밀어붙이니까 지금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언론에 이런 데 하나도 보고가 안 되죠. 예,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이고 있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요번에 미국에서 그 책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도둑맞은 선거.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마 이거를 지금 그 베네수엘라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 모든 조직 시스템에 관리하는 데가 세르비아거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 베네수엘라하고 세르비아. 그래서 지금 좌파 정부들을 세워나가서 그 남미의 그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세워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정선거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투표해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유통일당이 당일 투표에서 0표 나온 지역을 제가 다 훑었어요. 그 가운데서 자유통일당의 당원으로서 3년 이상 당비를 낸 사람, 그리고 당일 투표한 사람, 그리고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일 투표하면은 투표 확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부정이 일어났어요. 0표 나온 데서 당일 투표한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이 상당수가 나온 거예요. 전국에서. 근데 그게 0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직접 이걸 갖다 고소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면 고소고 3자가 하면 고발이잖아요. 고소했는데 뭐 그냥 기각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300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부정선거 그거 밝힌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내란만 나오지. 그러면 내란이면 그때 300명 들어간 군인도 내란 세력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안 잡아요? 부정선거가 나올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주변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한민국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아마 트럼프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부정선거를 한번 밝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회리바람이 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